자, 우리가 어쨌든 이 컴퓨터에서는 시간과 공간, 그죠? 시간은 속도 얘기하는 거고 공간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인데 데이터의 크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트린직하다, 내재적이다. 왜 내재적이냐? 우리가 짰으니까. 프로그램은 죄가 없죠. 컴퓨터도 죄가 없지. 내가 int x 100 하면은 400바이트가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OS는 줘야 되고 컴퓨터는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관점에서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은 컴퓨터나 OS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인트린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인트린직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고 기본적인 알고리즘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알고리즘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냐면 사이즈를 줄이는 법, 빨리 돌리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걸 배운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할 일이 뭐냐? 결국은 시간을 빨리빨리. 왜냐하면 리소스 에피션시, 에피션시가 효율이죠. 효율. 효율이 결국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효과는 뭐지? 내가 100점 맞았느냐? 30점 맞았느냐? 효율은 뭐지? 10시간에서 100점 맞았느냐? 1시간에서 100점 맞았느냐? 이건 효율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컴퓨터는 에피션시하고 유저 컨비니언스 두 개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유저 컨비니언스는 뭐 성능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성능에 상관이 있는 성능 퍼포먼스에 상관이 있는 시간과 공간 중에서 시간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에피션시, 1번, 2번은 에피션시에 대한 거예요. CPU를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는가? 물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공학은 베스트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분들 노트북 쓰고 있죠? 이거 진짜 최고로 만들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왜? 비싸잖아. 그죠?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은 베스트가 아니에요. 옵티멀.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그거를 떠나서는 어떤 상품도 못 만들어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전기자동차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잘 안 팔리죠. 자율자동차는 더 비쌀 거 아니야. 안 팔리죠. 아직은 시장 형성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고 이거는 누굴 탓할 게 아니지. 시장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효율에 대한 두 가지 이거는 뭐라 그랬죠? 스루풋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타임이에요. 웨이팅 타임은 쓸데없이 기다리는 시간. CPU를 사용한 시간.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턴어라운드 타임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은행 간다면 들어갔다 나올 때 텔러를 만난 시간. 그거는 말하자면 서비스 타임이에요.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뭘 했든 전부 다 쓸데없는 기다림 속에 있는 웨이팅 타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타임은 서비스 타임과 웨이팅 타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비스 타임에 대한 거는 CPU의 효율성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거죠. CPU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은 지루하지 않게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번호표 뽑죠. 은행 가면 이게 뭐지? 번호표도 안 뽑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 나를 언제 부르나 이게 번호표를 뽑으면 내가 여기에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에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거기 이제 은행이든 식당이든 거기서는 이제 관리를 그거 잘못하면 욕 나오죠. 왜 나보다 쟤를 먼저 그거 욕 나오는 거죠. 이게 유저 컨비니언스, 유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방식에 다 포함이 된다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리스폰스 타임이죠. 선생님,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웨이팅 타임은 어디서 들어가요? IO에 들어가요. 단위가 다르잖아, 단위가. 그죠? IO는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라운드 로빈 여기서 배울 때 CPU가 5ms마다 프로세스를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드디스크 시간은 엄청나거든, 그거에 비하면.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기 때문에 IO가 있으면은 뻑 가는 거예요.
그래서 I/O 서비스를 하드디스크도 서비스를 하겠지 나한테. 그 시간 단위는 CPU 단위하고 단위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I/O에서 하는 시간은 서비스 타임으로 안 치고 뭘로 친다? 웨이팅 타임으로. I/O에도 프로세싱이지만 그것도 전부 다 웨이팅 타임으로 들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서비스 타임은 CPU 그런 시간만 서비스 타임으로 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책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CPU 유틸리제이션이 맥시마이즈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 책에 계속 나오는데 맥시마이즈 되면은 그때가 그렇지 않고 옵티멀한 사이즈가 약 3, 40%로 이거는 뭐죠? 교수들이 논문 수부 연구한 결과가 30% 내지 40%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론은 뭐예요? 어떤 게 가장 임포턴트한 크라이테리언 기준인가? 각각의 독립성은 있지만 어떤 딱 한 가지 기준 갖고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그죠? 우리 와이프 같으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나 몰래 혼인신고한 거는 답답한 친구죠. 그런 거 한 가지 갖고 판단은 못하고 어쨌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종합적인 판단조차도 맨 밑에 뭐예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제너럴 퍼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하별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르면 특성을 반영하면 맞춤형 크라이테리어가 나오겠죠. 농구팀을 만들려면은 맞춤형 크라이테리어가 뭐야? 키 큰 애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 PC는 맞춤형이 아니에요. 범용.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쉬운 거니까 first come first serve. 첫 번째 제일 쉬운 건데 물론 당연히 이 알고리즘은 여기서 있는 것들은 이건 아예 안 써요. first come first serve는 뭐냐면 먼저 온 놈부터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온 놈부터 해결해 주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예를 들어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여기 뭐 이 책에 보면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동시라는 게 얘는 나노세컨 단위니까 그죠? 이 순서로 동시에 들어왔대. 이게 뭔 소리야? 순서적으로 동시에 들어왔다는 게 at the same time인데 in this order로 들어왔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first come first serve는 P1은 24초, P2는 3초, P3는 3초 걸린다 그러면 이런 그림도 이 사람이 간트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얼빵할 때 굉장히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 사람은 죽었지만 이름이 아직도 나와요.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러분들도 뭐 하나 발명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지구만한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면은 질량이 얼마큼 줄어든대요. 그리고 증명을 했대요. 날려봤나? 그죠? 근데 물리학하는 애들은 그걸 또 믿어요. 우리도 뭐 하나 만듭시다. 뭐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합의를 보면 되는 거지. 간트 차트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땡 잡은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석할 때 평균 웨이팅 타임은 얼마냐? P1은 평균 얼마 기다렸어요? 얘는 하나도 안 기다렸어요. 쭉 서비스를 받았어요. P2는 0초에 들어가서 요만큼 27에 나왔는데 요만큼 서비스를 받았죠. 요 앞에 있는 게 웨이팅 타임이고 24. P3는 27만큼. 그러면 이제 평균 웨이팅 타임이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순서가 2, 3, 1 순서대로 들어왔으면 평균 웨이팅 타임은 값이 바뀌겠지. 그래서 이 방법은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 만약에 CPU 버스트 타임이
크게 요동치고 바뀐다면, 변화한다면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또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 그게 나쁜 거다. 공학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죠? 예측. 그다음에 균일. 균일 해야 되는. 이건 예측이 안 되는. 순서가 바뀌면 똑같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똑같은 프로세스들이 어디야? 이 세 개가 순서가 바뀌면은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왜냐?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라는 건 우린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한 기준이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나한테 줘야 내가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소한 순서 좀 바꿨다고 해가지고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확 바뀌니 나는 과연 이 시스템을 잘 설계할 수 있겠는가?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first come first serve는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다. 그렇지만 간단하죠? 그죠? 아두이노 프로세서 생각해보세요. 아두이노. 걔는 되게 간단한 일만 하죠. 한꺼번에 5개, 100개 이렇게 프로세스가 센싱이 될까? 센서 100개를 아두이노 하나에 붙이나? 그럴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센서들이 100개를 한꺼번에 다 줄까? 그럴 일도 없을 거고. 그렇죠? 이런 애들한테는 웨이팅 타임이 길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웨이팅 타임이 길다 나쁘다. 이게 길다 짧다가 이 시스템에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두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한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남 프리엠티브다. 뭐죠? 1, 2, 3 들어갔으면 1 끝날 때까지는 2, 3은 기다려야 되고 2 끝날 때까지는 3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CPU를 집중적으로 쓰는 CPU 바운드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IO를 많이 하는 IO 바운드 프로세스가 많이 있으면 다 IO 한다고 그러고 CPU는 놀겠지. 그럼 시스템이 후지다 하는 얘기를 잔뜩 한 거니까 한번 쓱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쓴 거고. 두 번째 알고리즘은 shortest job first. 5개 잡이 있으면 우리 그때 뭐 김치찌개 이런 얘기할 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끓일까요? 제일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제일 빨리 끝나는 거를 먼저 합시다 하는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좀 안 보여도 6, 8, 7, 3 정도의 컴퓨팅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짧은 애가 3. 그러니까 3을 하고 그 다음에 6을 하고 그 다음에 7을 하고 8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이 옵티말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베스트다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옵티말하다 하는 얘기. 왜냐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웨이팅 타임이 가장 적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모든 알고리즘 중에 shortest first가 average waiting time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 뭐가 옵티말이냐? 그렇게 shortest first가 옵티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측면에서 waiting time 측면에서 웨이팅 타임 측면에서 웨이팅 타임 측면에서 옵티말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옵티말인데 이걸 안 써요. 왜 그러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이 하여튼 여기서 하나씩 다 짰다고 치고 한 100개가 있는데 OS가 우리 지금 OS 배우고 있죠? OS가 딱딱딱딱딱 파일이 100개 있는데 얘가 제일 짧아. 얘는 7초 걸릴 거야. 얘는 3초 걸릴 거야. OS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수 없지. 우리가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파일에 쭉 있어요. 100개인지 10,000개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짤 수 있죠.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소팅해라. 데이터 크기 얼마큼 모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돌지 모르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익스큐션 타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옵티멀하지만 뭐라고 있냐? difficulty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How can you know the length of the next CPU burst?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다시 중요한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용어는 shortest job first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죠?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 shortest first는 맞는데 next CPU burst. 우리가 CPU burst, IO burst 이러고 배웠죠. 그죠? 이렇게 있다는 건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CPU burst가 이걸 CPU burst만 합치면 중간에 IO burst면 어차피 이때 쫓겨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중요한 거지. 요만큼 돌다가 쫓겨날 테니까 여기 전체 CPU 버스트의 합을 따질 거냐 아니면은 요만큼만 따질 거냐 하는 얘기지. 요만큼만 따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next CPU burst만 따지는 게 맞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누가 저 알고리즘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을 거고 원시 시대에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넌 틀렸다 해가지고 이 말이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CPU burst, IO burst란 말이 태초에는 없었죠. 그죠? 없었을 거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 용어가 또 바뀌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얘는 maybe either preemptive or non-preemptive. 결국은 뭐죠? 우리가 이 알고리즘들은 5개가 있으면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건 식별할 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한 알고리즘마다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을 논할 수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조합을 하지. 이런 이제 뭘 따지나를 보세요. 프리엠티브, 난 프리엠티브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뭘 따졌어요? 웨이팅 타임을 따지죠. 따져봤자 5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안 그래? 퍼포먼스 따질 때 5개 중에 하나지.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선 또 뭘 계속해. 앞에서도 프리엠티브냐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쇼티스자 퍼스트로. 얘도 프리엠티브냐 아니냐 하고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 이 순서에 의해서 P1을 신나게 뭘 하고 있어요. P1이 얼마지? 6초짜리가 있어요. 6초짜리를 신나게 막 2초쯤 했어. 2초쯤 했는데 P5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없지. P5가 들어올 수 있죠. P5가 들어왔는데 걔 1초짜리야. 얘는 몇 초 남았지? 6초짜리인데 2초를 했으니까 4초를 더 가야 돼. 근데 지금 막 1초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선택지는 얘는 4초 남았고 얘는 1초 남았으니 1초짜리 하자. 그거 할 수도 있고요.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름이 shortest next CPU burst first잖아요. 이 기준에 따르면 요때 갈아치우면 프리엠티브한 거죠. 너 나가. 안 갈아치우면 야 콘텍스트 스위치 하는데 힘들어. 그리고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들어올 때마다 체크해야 되잖아. 성가셔야 성가시죠. 그죠? 그러면은 야 너 늦게 오는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여기 끝난 다음에 P1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P1은 다 끝내고 나서 얘는 뭐 8초 남았고 얘는 몇 초 남았는데 넌 1초 남았구나. 1초짜리는 그때 껴주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방식이라면 난 프리엠티브. 초이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프리엠티브 하냐? 하다. 안 프리엠티브 하냐? 그렇다.
아니라, 근데 이 first come first serve는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non preemptive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걸 막 하고 있는데 이쯤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놈을 먼저 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얘는 먼저 온 순서대로니까. 먼저 든 순서대로니까 누가 뒤에 들어와봤자 얘네들이 다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리엠티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리엠티브가 할 수 없는 거고, 쇼티스자 퍼스트는 우리가 프리엠티브하게 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뭐죠? 알고리즘 만들 수 있겠죠?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남 프리엠티브도 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으냐? 스위칭, 콘텍스트 스위칭을 생각하면은 오버헤드가 되게 크다.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겠지. 여러분들이 C로 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남 프리엠티브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다 맞는 말이지. 왜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니까 그거 갖고 토의를 계속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거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difficulty 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공돌이들은 뭐예요? 야, 알 수 없으니까 관도 하고 때려치는 게 공돌이가 아니죠? 뭘 해야 되지? 예측이라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예측이라도 해보자. 예측하는 단위가 요 그림을 갖고 예측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디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죠? 모든 프로그램은 CPU 버스트, IO 버스트가 계속 교차되죠. 그죠? 여기쯤 할 때, 여기 CPU쯤 할 때, 뭘 생각하냐면, 야, 이놈이 CPU를 한 번 잡으면 어느 정도 잡고 있었지? 그런 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얼만큼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게 만약에 한 100개가 쭉 있으면 한 50번째에서는 앞에 거를 통계를 내보면 되겠죠. 그런 식의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그런 인공지능 별거 없어요. 그거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려니까 또 앞에 100개, 1000개를 다 곱하고 나누고 뭐 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거는 이 스케줄링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어요. 타우라는 게 있어요. 타우. 타우는 우리가 이 성능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측값을 할 때는 타우를 많이 씁니다. 타우. 그 다음에 T. 여기 T 있죠. T. 실제값. 예측은 우리가 만들어낸 값이죠. 우리가 예측을 한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값이고 얘는 요 하나의 CPU 버스트를 5초쯤 돌 거야. 예측값이니까 얘는 T예요, 타우예요? 타우. 근데 실제로 얘는 그 전에 3초 돌았어. 실제 값이죠. 이건 T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인덱스가 제로라면 타우 1은 T0 알파 곱하기 T0 더하기 1 빼기 알파의 T1, 타우 1, 타우 0.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전에 실제로 실행된 값. 내가 예측한 값. 에다가 알파 또는 1-알파를 더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식이 되게 유명한 방식입니다. 되게 효과가 있어요. 익스포넨셜 에버리지 방식이라고. 익스포넨셜 에버리지. 별거 아닌데, 오케이? 익스포넨셜 에버리지 방식이고, 예측할 때, 수학적으로 말하면 뭐 리스트, 민스케어에서 하여튼 이런 과목이 있어요. 에스티메이션.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여기 있죠? 에스티메이션이 프리딕션이나 에스티메이션이나 같은 말인데 그런 말이 여기 있죠. 이 책에서는 에스티메이션이란 말이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줄 지나가면 프리딕션이란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에스티메이션이나 프리딕션. 수학에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과목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미분적분만큼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그 복잡하게 점점 복잡해지겠지.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용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 알파는 뭐냐? 1부터 0까지 사이의 값이겠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를 많이 쓴다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런 패턴을 보인답니다. 이런 패턴을. 이 까만 그래프는 실제값. 이 파란 그래프는 예측값. 그러니까 이 예측값이 처음엔 좀 버벅대도 점점 맞아떨어지죠. 그죠? 그런 거를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은 있다. 근데 이걸 쓰냐 안 쓰냐는 안 써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쓸 수도 있겠지.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3번은 priority. 우선순위를 줍니다. 우선순위를 주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우선순위가 1, 3, 5번 그럼 여기 봅시다. 우선순위가 P1은 10초 걸리는데 우선순위가 3. P2는 1초 걸리는데 우선순위가 1. 우선순위가 3. 우선순위가 4. 우선순위가 2.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등급. 이렇게? 근데 1등급이 좋은 거예요? 4등급이 좋은 거예요? 1등급. 그래서 이 우선순위 priority value라고 하거든. priority value는 3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1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1이 우선순위가. 그 priority value는 낮을수록 priority order는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제일 먼저 돌려야 돼? 여기서는 P2가 제일 먼저 돌아야지. 우선순위가 1이니까. 이 방식대로 둡니다. 오케이? 이거는 많이 써요. 내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유저 프로세스, 우리들이 100명이 짜서 컴퓨터에 집어넣은 프로세스가 중요하겠습니까? OS가 할 일이 더, OS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걸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모든 그러니까 이 리눅스에서도 프로세스별로 다 이 프라이어리티를 줘가지고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이건 프리엠티브해요? 안 프리엠티브해요? 처음에는 프라이어리티 1이니까 얘는 돌고 만약에 P1은 프라이어리티가 얼마예요? 3이에요. P1을 이쯤 쭉 했어요. 이때 P6가 들어왔는데 제가 프라이어리티가 1이야. 그럼 아까하고 똑같죠. 프라이어리티 1이라면 여기까지 하다 말고 걔를 해야 될 거냐? 얘를 쫓아내고 지금 들어왔지만 걔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걔를 먼저 하자. 그러면 프리엠티브 방식이 될 거고 지금 하던 게 있으니 계속 하자.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기냐 안 생기냐? 1번은 안 생겼죠? 2번, 3번은 갈등 구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할 수도 있고 프리엠티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리눅스는 프리엠티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니까 인터럽트 걸려오면 중간에 쫓아내지. 그죠?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we assume smaller number를 higher priority라고 한다 하는 거고 리눅스에서는 그 priority 값에 이름을 줬어요. nice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프로세스에 내가 뭐 프로그램 짜서 올리면 얘가 돌 거 아닙니까? 걔의 프로세스의 프라이어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어드민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내 프라이어리티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 프라이어리티 밸류를 깎을 수는 없어요. 깎으면 내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프라이어리티 값을 올릴 수는 있어요. 내가 올린다는 건 뭐지? 남한테 양보한다는 거죠. 난 천천히 할게. 그러면 내가 is nice. 그래서 그걸 nice value라고 그래. nice value. 아시겠죠? 근데 어드민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어드민 그러면은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습니다. 디터미닝 뭐를 가지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는 프라이어티를 많이 높게 하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는 프라이어티를 낮게 줄 건가? 그것도 정해야겠지. 그죠?
여기 P3, P4 이런 애들은 프라이어리티가 3, 4 막 이렇지 않습니까? P1을 하고 있는데 딴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프라이어리티가 높아. 그러면 그 놈들은 3, 4보다 빨리 해야 돼. 여러분들이 줄 서 있는데 교수가 만약에 프라이어리티가 높다고 생각합시다. 엘리베이터 탈 때. 학생들이 쭉 서와서 내가 탈라 그러는데 어떤 교수가 왔어. 아. 이제 한참 또 올라갔다가 내 9층까지 올랐다 내려와서 이제 탈만한데 또 누가 교수가 또 와. 너 이렇게 괴로워하냐? 교수가 올 수도 있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딜레이가 너무 길어지죠. 그런 거를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타베이션이라고 해요. 서비스를 못 받으니 중요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은 지금 쓰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그 윈도우나 리눅스가 쓰는 이 뭐죠?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엊그저께 그 프라이어리티 큐 보여줬죠, 그죠? 리눅스 거. 프라이어리티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라운드 로빈 방식하고 몇 개를 섞어가지고 해요. 섞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 많이 쓰이고는 OS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OS에서는 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라는 거를 채택하고 있는데 걔의 진짜 단점은 스타베이션. 그래서 그럼 그 리눅스든 윈도우가 스타베이션이 생기게 가만둘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불쌍하잖아. 우리가 fairness, happiness 이런 얘기 했죠. OS가 해야 될 일이. 에이징. 에이징이 뭐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얘도 좀 해주자. 뭔 말인지 알겠죠? 스타베이션이 문제죠. 스타베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걔의 우선순위를 높여주면 되잖아. 오래 기다렸으면은, 그래서 우리 그 리눅스도 그게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서비스를 못 받으면, 너무 오랫동안 서비스를 못 받으면은 얘를 에이징해서 나이스 값을 좀 깎아줘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Eventually it may get serviced, 어디 있지? 솔루션, 에이징, 아깅이 아니라 에이징.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은 우리가 했던 게 뭐죠?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지 그런 거 안 따지지.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 이거 보면 따질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워스트하고 베스트를 다 배웠어요. 워스트는 쇼티스트 퍼스트. 뭐지? 퍼스트 컴 퍼스트. 베스트는 뭐였지? 쇼티스트 퍼스트. 나머지는 뭐 이렇게 계산할 줄 알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프리엠티브냐 난 프리엠티브냐를 계속 따져왔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는 얘기고 진짜 얘만의 문제는 스타베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타베이션이 생겼을 때 해결 방책은 에이징.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 뭐예요? 리눅스에서는 나이스 값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의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숙제를 내주겠지. 숙제를 내준 게보다 시험 문제를 내든가 뭐 알아서들 하세요. 이 계속 리눅스 알고리즘 하면 나이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이스 가지고 계속 착한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 뭐 P1이 24초 몇 초 이렇게 있으면 타임 퀀텀을 먼저 정하고 타임 퀀텀 또는 타임 슬라이스를 정하는데 그 값은 상수예요. 그죠? 리눅스에서는 또 저걸 변수로 해. 여기서는 Q는 4 그러면 4초 단위로 무조건 끊는데 리눅스에서는 얘도 또 변수. 어쨌든 라운드 로빈이야. 변수지만 그 주어진 시간, 저 Q가 상수든 변수든 그때의 값만큼 프로세스한테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저게 이 시간이 지나면은 타이머가 있다 그랬죠. 그죠? 4초 후에는 얘를 쫓아내야 되니 4초라는 타이머가
요 시간 수가 되면은 딱 인터럽트를 보내서 요걸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얘를 쫓아내고 얘를 집어넣는 서브루틴 이름이 뭐라 그랬지? 디스패처. 콘텍스트 스위치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런 일을 해주는 거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따져야 되고, 그죠? 중요하게 따져야 되고, 실제로 쓰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CPU 버스트, CPU를 쓰는 시간이 타임 퀀텀보다 작으면, 얘는 CPU를 3초 동안 쓸 건데, 우리 타임 퀀텀은 4예요. 4를 줬어도 3초에 끝나면은 끝나고 1초를 CPU가 웨이스트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다른 놈을 고르겠어. 또 돌리겠지. 근데 반면에 CPU 버스가 더 크면, 맞죠? 더 크면 10초짜리가 들어왔으면 4초 있다가 끊고 6초는 나중에 또 하겠지. 그런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으냐? 여기서 또 공돌이들은 야, 그러면 Q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Q가 큰 게 좋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Q가 무한대라면 Q가 무한대라면 한 놈 들어와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죠? 한 놈이 들어와서 안 쫓겨나면은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경험했지? 제곱기 이놈이 굉장히 긴 프로세스라면 웨이팅 타임이 개판돼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에서 배웠죠. 그죠? 이놈이 무지 작아요. 무지 작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계속 콘텍스트 스위치 해야 돼.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아, 왜 공돌이는 이렇지? 공돌이는 늘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트집만 잡아요.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7%입니다. 그럼 공돌이는 뭔 얘기합니까? 야, 3%는 뭐냐? 네. 문과 애들이 보면은 기가 막혀. 이게 내가 문과 나와서 공학을 하면서 제일 죽겠는 게, 와, 97%래! 그랬는데, 선생은 욕을 하는 거죠. 3%가 뭐냐? 3%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점을 찾는, 피키하다, PICKY, 공돌이들은 피키하고, 자, 이게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요. 멀티플 Q. 두 개 남았는데, 요거 5번하고 6번은 사춘간이에요. 가만 따져보니까 프로세스들이 속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워드 프로세싱 하는 프로세스는 뭔가 하죠. 이거 IO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프로세스는 리스폰스 타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그죠? 그 프로세스들마다 다 어떤 속성이 있어요. 걔네들은 통으로 묶어놓고 스케줄링을 하면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이렇게 얼빵해 보이겠지.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많이 나눴어요. 시스템 프로세스, 예를 들어 막 나눈 거예요. 지금 말한 인터랙티브 프로세싱 게임 같은 거, 요거는 에디팅하는 프로세스, 배치로 계속 도는 거, 뭐 데몬 같은 거, 이렇게 스튜던트 프로세스, 통쾌하죠? 맨 밑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얘는 얘대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어요. 요거에 최적화된 걸 만들 수 있겠죠. 얘는 얘대로 최적화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Q가 5가지다. Q가 N가지면은 각 Q별로 최적화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돌려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Q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아니야. 누구를 제일 나중에 해야 돼? 얘를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기분 좋죠? 이게 이 프로세스 Q가 다 끝나고 이 Q가 B고 이 Q가 B고 이 Q가 B고 이 Q가 B면 그때 이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스타베이션. 왜냐하면 프라이어리티를 정했잖아. 은연중에 프라이어리티를 정했죠. 위에 걸 먼저 한다고. 각각의 알고리즘은 있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6번은 뭐겠습니까? 요 밑에 있던 놈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올려줘. 비록 스튜던트 프로세스가 아니라도 야 얘는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올려줘요. 계속 올려주는 거지. 교수 프로세스 야 이거 너무 CPU를 혼자 쓰는데 내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6번은 멀티레벨 피드백 큐. 피드백 또 용어 때문에 뭘 피드백 하나 뭐 그러는데 피드백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프로세스 앞에 5번은 어떤 프로세스 특정 프로세스가 있으면 얘는 들어갈 때 큐가 정해져요. 그죠? 나이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큐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이 큐에 처음엔 들어가겠지만 이 얼마나 기다렸느냐 또는 얼마나 CPU를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큐 간의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스케줄링이 필요한데 이 5번부터 얘기를 합시다. 5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인트라 큐 여기 인터 큐 그죠? 인트라는 뭐죠? 큐 안에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 인터라는 뭐예요? 인터는 뭐하고 뭐 사이. 인터 큐니까 큐 사이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인트라 큐 알고리즘은 다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터 큐 알고리즘은 없어요. 한 군데 들어갔으면 끝. 근데 6번은 뭐라 그랬어요? 각 큐에 인트라 큐 알고리즘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징이나 이런 거 스타베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어리 때문에 그죠? 얘를 위아래로 올려주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 뭐라 그래요? 인터큐 알고리즘. 5번에서는 인트라큐만 있고 6번에서는 인트라큐, 인터큐가 다 있다. 알겠습니까? 네. 뭐 별거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